모든 근본 원인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뭐 어느 날은 좋아졌다 뭐 손 바로 잡을처럼 트위트 날렸다가 다음 날이면 다시 전쟁하고 이게 왔다 갔다 알 수가 없어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게 약간 이 조울증 걸린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무슨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한테 미국의 자본이 흘러가는 걸 아예 자금줄을 쥐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어마어마한 뉴스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뉴스 나오니까 뉴욕시가 한번 휘청했다가 바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죠. 지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얘기다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심각하게 진행됐을 때는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립니다. 근데 다만 이제 10월 10일인가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0월 중순 정도에 미중 이제 고위급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스몰 딜이라고 하죠. 약간의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근원이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게 뭐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패권 전쟁이라서 패권 전쟁 오래 간다. 동의하고요. 근데 패권 전쟁이라고 하면 너무 좀 두루뭉실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한 건 4가지입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첫 번째는 미국 물건을 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네 우리 미국 물건 많이 사줘야 돼. 여태까지 우리가 너네 물건 샀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위안화 절상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금융시장을 개방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에서 제조 2025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제조 2025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이제 첨단 제조업 산업 이런 걸 좀 해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째 미국 물건 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안화 절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개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주 친절하게 제조 2025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4가지를 갖다 한번 놓고서 이게 보시면 중국이 이게 이제 미국 입장이고요. 들으면 얼핏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한테 지난 2001년이 뭐예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거죠. 우리는 너네 물건을 한참 사왔다. 빚을 내면서까지 사왔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우리 물건을 사달라. 왜냐면 우리는 지금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플라자 합의 때는 엔화를 2배로 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플라자 합의 때 엔화를 2배로 절상하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역 적자가 더 늘지 않고 옆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2배로 절상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 물건을 안 사요. 그럼 현재까지 쌓아놓은 적자가 유지가 될 뿐이지 이게 줄어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한테 강요했던 게 일본의 내수를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이 내수가 살아나면 미국 물건을 살 거잖아요. 그러면 무역 적자가 나왔던 게 일본의 내수가 살아나면서 사들이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빠르게 줄어들게 되겠죠. 요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건 미국의 물건을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 내수를 키워서 우리 물건을 사야 돼 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소비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빚도 많고 빚도 많은 상태에서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국이 이제 금리를 낮춰. 그럼 이제 첫 번째 중국 내수 부양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물건 사세요는 중국 내수 부양하세요라는 얘기고 중국 내수 부양하세요는 중국 금리 낮추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금리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이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은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렇죠. 위안화의 공급이 늘어나면 중국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안화 절상하세요라고 합니다. 금리를 낮추시면서 중국 금리 낮추시면서 위안화 절상하세요라고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입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내 나라 통화 가치를 높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위안화의 공급이 쏟아집니다. 이런데도 위안화를 절상시키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있죠. 거기서 달러를 가져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안화의 공급은 많고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 가치가 뛰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서 막 던지는 거죠. 그러면 위안화의 공급도 늘었지만 외환보유고 달러가 쏟아지면서 달러 공급이 확 늘어나니까 이럴 때는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확 하고 줄어듭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확 하고 줄어듭니다. 그럼 돈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중국 위기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중국한테 금리 낮추라고 하면서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고 중국이 금리를 낮췄어요. 이러면 돈이 빠져나가면서 자본 유출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크게 될 텐데 대신에 만약에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닫혀 있다면 중국, 북한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들처럼 폐쇄 경제라고 한다면 중국이 혼자 금리를 낮춰도 다른 나라하고 금리 차익이 비교가 안 되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위안화 절상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금융시장 개방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문제가 예. 없잖아요. 뚜껑을 열라고 하면서 위에 뚜껑을 열라고 돈 나가는 뚜껑을 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를 낮추면서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황하죠. 그래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혼자 뭔가 독보적인 아이템이 있는 겁니다. 그 독보적인 아이템이 뭐냐면 정말 다른 나라는 흉내도 못 내는 엄청나게 첨단 산업 그런 걸 키워가지고 야 이건 중국밖에 없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이 몰려오는 거죠. 지금 막 미국의 뭐 그렇죠.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처럼 미국으로 자금이 몰려오는 것처럼 중국으로 자금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중국의 경기가 중국으로 막 들어오면서 위안화를 사면서 들어오니까 위안화가 절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 조항이 뭐냐면 제조 2025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올가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시행하는지를 중간중간 체크하고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조항도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고위급 임원 중에 전 임원 중에 한 명이 어떤 코멘트를 넣었냐면요. 실제로 이제 5월달에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조건을 전부 다 들어주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중국이 식민화가 되는 거나 다름없다. 이제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면 그런 타이틀의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이 항복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중국이 항복 안 하고 버텨서 그런데 항복하면 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다 털리니까 결국엔 할 수가 없으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문 닫고 들어와. 뭐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완전한 항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까지 뭐 수십 년간 네. 중국의 그 무역 적자 낸 그 모든 것을 네. 사실 무역으로 다시 가져온다라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본 시장을 개방시켜 가지고 금융 시장을 한 방에 우리 때 자산 싹쓸이 간 것처럼 네, 네. 한 방에 회수해 가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좀 과도한 얘기라고 조금 생각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과거와 달리 대차대조표가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만 폭망하고 다른 나라만 살아나는 거 그거 쉽지 않고요. 실제로 파월 의장도 그걸 증명해 준 거잖아요. 역풍 때문에 미국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막 흔들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미국은 이 중국한테 최대한 빠르게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은 겁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국채를 많이 갚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채를 갚으면 국채에 대한 이자가 많이 덜 나가게 되니까 재정 적자도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막 비난받는 것들. 너네 재정 적자 심각하잖아. 그런 문제들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은 빠르게 해결하고 싶고요. 문제를. 중국은 오케이 천천히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만 뒤고 이쪽은 빠르게 가려니까 둘이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단시일 내에 아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번째 조건에 맞춘 거 제조 2025.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중국은 시간을 끌면서 제조 2025가 완성이 될 때까지 버틸 것이다. 네. 그럼 결국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는 미국의 일방적인 단시일 내 승리로 예견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다들 그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장기전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딜레마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크게 문제인 거죠.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국에 장기전으로 간다면 투자가 실종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체제 자체가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는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뭐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 여태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아서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어려워지면 합의를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작년도 12월 달로 가보면 그 케이스를 알 수가 있는데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 트럼프의 트위터에 갑자기 시진핑은 훌륭한 지도자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무역 분쟁, 무역 합의 금방 해결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월달 뉴스 플로우만 보시면 올해 2월달 뉴스 플로우 보면 무역 분쟁은 다음 달이면 끝난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끝나진 않죠. 왜냐하면 상황이 좋아지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또 싸우는 거죠. 화장실 나오니까 또 싸우고 금리 낮춰주니까 또 싸우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제대로 나타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현재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컨플릭트가 좀 풀리면서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치킨 게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둘이 정말 기차에 충돌해서 같이 죽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정말 모든 전 세계가 암울해지는 어떤 뉴스들로 휩싸여졌을 때 그때 아마 어떤 해결책이 서로 합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16년 초에도 미국이 자국의 경기를 생각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생각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고 중국이 지준율을 낮추고 다른 나라들이 같이 이제 경기 부양 공조를 하면서 그때 당시 2016년도 1, 2월 달에 세계 경제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 위기를 이제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 뭐 사이가 좋아서 공조를 한 건 아니고요. 다들 어려워지니까 그때는 공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년도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봤었을 때는 향후에 이제 국제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야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좀 살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역시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 단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